자, 우린 지금까지 함수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왔다면 이제 이 최대 최소 문제에서 또한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도형과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과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는요, 극대가 항상 최대고 극소가 항상 최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아까 여기다 그림을 그릴 때는 극대이지만 최대가 아닐 수도 있고 극소이지만 최소가 아닐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도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요,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즉 최대 최소를 할 때 여태까지 우리는 양끝점이 포함된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함수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패권 안에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패권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패권에서 다뤄왔었는데 이제 기하학적인 도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양끝점이 들어가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도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래프는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일 때만, 양끝점이 안 들어갈 때도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면 이렇게 극대이자고 최대가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끝점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극소이자고 최소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둘 거는 기하학적인 도형과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는 극대가 곧 최대이고 극소가 곧 최소라고 기억해 두면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포물선 y = x의 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많은 대학에서 이런 문제를 시험에 내왔었습니다. 함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직사각형을 만약에 이제 다른 걸로 뭐 삼각형이라든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든가 그렇게 말을 살짝 바꿔서 내지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문제 유형입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니까 푸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y는 9-x의 제곱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y는 9-x의 제곱이에요. x축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도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이 포물선 자체가 좌우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도 당연히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이런 직사각형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도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도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랬었으니까 넓이를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넓이 개념이니까 당연히 양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점을 잡을 때도 일사분면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점,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이 아니라 요 점 위에서 xy를 잡겠습니다. 일부러 양수가 되는 일사분면에서 잡아야 돼요. 넓이의 개념은 양수의 개념이니까 수학적인 기호를 표기할 때 그 자체가 다 양수의 개념이 담게 하기 위함이에요.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이제 양수니까 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y가 되죠.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a라 한다면 2x 곱하기 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x니까 2x, y는 똑같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y는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2x, y 대신에 9-x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니까 298 x-2x의 3승입니다. 이제 보다시피 넓이가 x만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하기 좋게 함수 fx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a라 쓰지 말고 fx라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최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좀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 함수 fx는요, 양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 여기 보다시피 x가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은 3하고 마이너스 3이고요. x는 0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이걸 fx라 보고 밑에다 조건을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x의 범위는 0 안 들어갑니다. 3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x가 3이 되는 순간에 높이가 안 나와요. 직선밖에 안 나오니까 직사각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또한 x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길쭉한 직선밖에 안 나오니까 직사각형이라 말할 수 없어요. 양끝점 안 들어갑니다.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넓이를 구하라. 당연히 극대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그 값을 조사하기만 하면 그게 곧 최대가 되는군요. f'을 계산하겠습니다. 미분간한 함수예요. f'을 계산하니까 요 미분하면 18 마이너스 236 x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f'이 0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이걸 0이라 놓고 풀면 이게 6의 배수잖아요. 3-x의 제곱 이퀄 제로니까 따라서 x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는 무형근이죠. 왜 그런지 알죠? 일부러 일사분면에서 잡았잖아요. 왜냐면 이 값 자체가 길이의 개념 가로 곱하기 세로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무형근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루트 3이니까 이 점에서 극대가 되는지만 조사한다면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도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주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도표 다 그리세요. 아니면 나중에 배우게 될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도 역시 판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우리 기초 미분적 분학에서는 이계도함수 판정법은 설명하지 않고 일계도함수 판정법만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쓸 경우라면 이렇게 도표를 만들고요. 이계도함수 판정법은 한 번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점에서 이계 미분계수 값의 부호가 양이면 극소, 음이면 극대라고 판단하는 판정법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x고 여기가 f'이고 여기 f예요. 루트 3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값을 계산하는데요. 이거 0이고요. 자, 이제 루트 3보다 큰 값과 작은 값을 구별하겠습니다. 자, 이제 루트 3보다 큰 값, 이 작은 값,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해 봐요. x 대신 0을 대입하면 18 양수죠? 이렇게 돼요. 루트 3보다 큰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1.7이니까 2만 대입해 봅시다. 2는 4, 4, 6, 24 음수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건 플러스니까 증가고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니까 얘가 당연히 극대일 수밖에 없죠. 주관식 서술형 문제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도표를 그려 놓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얘가 극대이자고 최대예요. x 이퀄 루트 3에서 답을 쓸 때도 극대이자 최대를 갖는다 라고 쓰면 돼요. 최대값 f 루트 3을 계산하면 돼요. 원래 주어졌던 식에다 f 루트 3, f가 요거잖아요. 여기다 루트 3을 대입합니다. 18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을 3번 곱하면 3 루트 3입니다. 2, 3, 6이군요. 12 루트 3입니다. 최대값 12 루트 3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제 5번의 답은 2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경계가 포함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역시 유사한 형태의 문제예요. 주어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영역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최대 둘레 길이에요. 이제는 둘레 길이입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것은 넓이가 최대일 때를 말했다면 이제는 둘레의 길이를 최대로 만드는 것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파악해 볼까요?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y 이퀄 10이에요. 자, 이제 정돈해 보겠습니다. 넘기고 10-x의 제곱 2로 나누니까 y는 이퀄 5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에요. 자, 얘도 그래프 윤곽을 그려보겠습니다. 2차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최고차합의 계수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y절편이 5란 얘기니까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영역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직사각형인데 이 포물선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직사각형도 좌우 대칭이 됩니다. 이번엔 길이를 구하는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길이도 양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점을 잡을 때는 일사분면에서 잡으세요. 그래야만이 이 XY 자체가 양수의 개념이라서 길이의 뜻을 내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X죠. 요 길이가 Y예요. 이제 둘레 전체 길이를 랭스 약 잘 써서 L에 쓴다면 X가 하나, 둘, 2X니까 4X예요. 그리고 Y니까 2Y가 돼요. 이 말뜻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은 반드시 이 포물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은 다시 쓰면 4x 플러스 2 y 대신에 5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에요. 아, 이걸 쓰는 게 나을 뻔했네요. 2y가 있었네요. 그럼 아예 그걸 씁시다. 2y는 여기 10-x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10-x의 제곱.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이었군요. L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이제 둘레 길이가 최대이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양 경계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x가 0이면 직선, x가 요값 x축과 만나는 점이 역시 직선, 직사각형이 안 나오거든요. 경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는 이제 요 2차 함수에 불과하잖아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찾아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2차 함수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도 됩니다. 근데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찾도록 하죠. 자,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 보겠습니다. 편의상 fx라 할게요. f'을 구합니다. f'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x 이퀄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x 이퀄 2일 때 이 길이 L이 극대이자고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 만드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2일 때 극대이자고 최대니까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군요. 2를 대입하겠습니다. 2는 4, 마이너스 4. 2를 대입하니까 2, 4, 8. 18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길이의 최대값, 최대 둘레 길이는 14. 답은 2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표 만드는 것은 생략했습니다. 근데 주관식이라면 반드시 도표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예제 7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7번의 문제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걸 풀기에 앞서서 공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좌표평면상에서 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퀄 0으로 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직선 바깥에 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x0, y0로 놓겠습니다. 이제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을 이루는 최단거리, 즉 수선의 발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를 로라 놓겠습니다. 로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로는 증명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증명하겠습니다. 로는 이제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x 앞에 계수 a의 제곱, y 앞에 계수 b의 제곱분의 절대값, 이거 항상 이퀄 0으로 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대신에 x0, y 대신에 y0를 대입합니다. ax0 플러스 by0 플러스 c, 어디 여백에다 적어놓으세요. 이것이 평면상에 놓이는 직선이 있고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을 이루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또 자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닐지라도요. 그래도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걸 또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원해 두세요. 자, 이제 예제 7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 P는 포물선 위의 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니까 그래프 윤곽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군요. y는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2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P는 포물선 위의 점이고 Q는 y는 이퀄 2x-1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2x-1이니까 기울기가 2가 되고 y절편 마이너스니까 대략 이렇게 되는 직선입니다. y는 이퀄 2x-1입니다. 자, 이제 두 점 P와 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거리의 최소값은 여기가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거든요.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P점과 Q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P점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은, 자, 이제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으면서 점 P에 접하는 접선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점 P에 접하는 접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점의 좌표를 지금 x좌표를 모르거든요. 이 한 점에서 x좌표를 편의상 a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a, 그리고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가 됐어요. 자, 이제 x 이퀄 a라는 한 점에서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오도록 하는 a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 y'을 계산하니까 2x. 자, 이제 2x이므로 여기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합니다. 그럼 2a가 되죠. 이 값이 뭐가 되길 원하냐면 이 주황색 접선의 길기가 노란색 접선의 길기와 같아지도록 하는 a 값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a가 1이었었군요. 이제 a가 구해졌으니까 P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P점의 좌표 a, x 좌표 값이 1이었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요. 1 더하기니까 3이었군요. 이제 직선 바깥에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최단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Q점은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바로 계산할 거거든요.
노란색 직선 바깥에 한 점에서 노란색 직선에 이르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겠습니다. 로는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다 넘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넘기면 2x-y-1 = 0이에요. 자, 로를 구하는 공식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x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2가 됐네요. 마이너스 y 대신에 3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거 절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루트 5분의 요거 보면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니까 2가 돼요. 그래서 답은 루트 5분의 2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리화를 시켰군요. 분모 문제에다 루트를 곱하니까 5분의 2 루트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5분의 2 루트 5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는 예제 7번의 답은 2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도형과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형과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는 식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제에서 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유사한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해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요. 힘을 내서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힘은 무섭다는 거 거듭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실력이 조금씩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또 여러 달이 또 지나다 보면 괄목상대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고 용기를 잃지 말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교재 4장 2절 최대 최소를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4장 3절은 이제 적분과 관련된 응용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